스웨덴 축구 역대 베스트 11. 로니 헬스트렘. 모두가 인정할 만한 스웨덴 축구 역사상 최고의 골키퍼. 우월한 팔길이와 유수의 캐칭 능력을 이용해 월드클래스 골키퍼가 갖추어야 할 역량을 모두 가지고 있었던 로니 헬스트렘은 자국 리그에서 독일 분데스리가 카이저슬라우테른으로 이적을 감행했습니다. 그는 거기서도 리그 최상위 골키퍼로 활약하면서 두 차례의 포칼 준우승을 이끌었고 1977-78 시즌엔 공신력 있는 독일의 축구 잡지인 키커가 선정하는 리그 올스타팀과 월드클래스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두 번의 스웨덴 올해의 선수로 선정되기도 한 헬스트렘은 세 번의 월드컵에 스웨덴 국가대표로 참여했고 특히나 1978년 월드컵에서의 활약으로 그는 발롱도르 6위까지 랭크된 바 있습니다. 오르바르 베리마크. 자타가 공인하는 북유럽 축구 역사상 최고의 라이트백. 베리마크는 공격수를 앞서는 심리전, 폭주기관차라는 별명다운 빠른 발과 강철 같은 체력을 이용해 당시로는 단단한 우측면 라인 방어를 보여줬으며 뛰어난 공격 전개 능력까지 갖춘 선수였습니다. 주로 그는 자국 리그의 외래브로에서 선수 커리어의 대부분을 보냈고 1960년과 61년엔 월드사커 선정 월드베스트 11에 뽑힌 명실상부 월드클래스 풀백이었습니다. 스웨덴 국기를 가슴에 품고도 1958년 월드컵에서 뛰어난 활약으로 아직까지도 유일한 국제대회 결승 진출을 이뤄낸 베리마크는 그 스웨덴 올해의 선수상까지 수상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글렌 니센. 1980년대 중후반 스웨덴을 넘어 유럽 전체에 손꼽히던 센터백. 바이킹의 후예다운 강력한 몸싸움과 터프한 1대1 마킹은 물론 정교한 태클까지 구사하던 글렌 니센이었습니다. 그는 자국의 이름 있는 명문 클럽 예테보리에서 세 차례 리그 우승과 두 차례 UEFA컵 우승에 성공하는 전성기를 이뤘습니다. 성적에 맞게 그 활약 또한 대단해 1987년엔 발롱도르 10위, 월드사커 선정 월드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으며 퍼거슨 감독이 적극적으로 구애했지만 결국 리버풀로 이적해 리그 우승을 따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1990년 월드컵에 스웨덴 대표로 주장원장을 차고 참여한 바 있습니다. 파트릭 안데르손. 1990년대 2000년대 초 분데스리가 최고의 자리에 앉았던 북유럽 축구 대표 센터백. 공에 대한 집념으로 헤딩, 태클, 인터셉팅을 통해 공격수들을 짓누르던 그는 간혹 기막힌 중거리 프로 골망을 흔들기도 했습니다. 글라트바흐에서 주장으로서 에펜베르크와 팀을 지탱하며 1994-95 시즌에 컵대회 우승, 키커 선정 올해의 팀에도 두 번 들어간 안데르손은 팀이 강등되자 바이언으로 이적해 두 차례의 리그 우승과 2000-2001 시즌엔 챔스 우승으로 UEFA 올해의 팀까지 들어갔습니다. 특히 리그 최종전 샬케의 4분 챔피언 사건을 맡는 것도 바로 이 안데르손의 프리킥 골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이킹 군단 하에서도 그는 1992년 유로와 1994년 월드컵에서 4강 진출이라는 쾌거를 핵심으로 가능케 했습니다. 에릭 닐손. 스웨덴 축구사 가장 위대한 수비수로도 꼽히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전설. 성실한 활동량과 체력, 위협적인 태클과 지능적인 경기 리딩 능력을 보유했다고 전해지는 에릭 닐손은 말메에서 모든 클럽 커리어를 보내며 2부였던 팀을 승격시키고는 5차례의 리그, 5번의 컵 우승을 거두는 전성기를 만들었습니다. 또 대표팀의 노란색 유니폼을 입은 닐손은 주축으로 1948년 올림픽 금메달, 52년 월드컵 동메달을 따냈으며 가장 빛났던 순간은 1950년 월드컵 스웨덴은 3위까지 등극했고 본인은 스웨덴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하는 최고의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쿠르트 함린. 새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1950년대 60년대 세계 최고이자 세리에의 역사상 최고의 라이트윙어. 별명답게 날렵한 몸놀림과 천재적인 발재간에 측면 플레이도 좋았지만 최대 장점이라면 직접 중앙으로 파고들어와 득점하는 데 있었습니다. 쿠르트 함린은 스웨덴인임에도 밀란, 유벤투스 등 세리에에서 오랜 기간 활약한 역대급 용병으로 기억되며 리그 역대 득점 7위에도 올라있는 그는 특히 피오렌티나에서 불을 뿜어내며 두 번의 코파 이탈리아 우승과 득점왕으로서 1960-61 시즌에 위너스컵 우승을 견인한 바 있으니 피오렌티나 역대 최고의 선수로까지 수상받는 사나이입니다. 스웨덴 국가대표팀의 일원으로도 그는 1958년 월드컵에 참여해 4골을 기록하며 준우승에 크게 이바지했고 그의 발롱도르 투표에선 4위까지 오른 바 있습니다. 볼 아르손. 1970년대 자국 최고로 여겨지던 스웨덴 축구 역사상 최고의 중앙 미드필더. 볼 아르손은 준수한 발밑과 미친 체력을 자랑하던 주 포지션은 중앙 미드필더였음에도 득점 능력 역시 매우 뛰어나 센터 포워드로도 기용이 가능했습니다.
말메라는 스웨덴 최고 명문팀의 고트로 불리는 그는 6번의 스웨덴 1부 리그 우승과 4번의 컵 우승을 이끌었으며 3번의 리그 득점왕, 289골로 구단 역대 최다 득점 1위에 올라있기도 합니다. 또 후에 슈투트가르트로 이적해 1968-69 시즌 MVP까지 거머쥔 그는 스웨덴 올해의 선수상만 2번, 1978년 월드컵에선 주장으로 조국의 8강행을 견인하는 저력을 보였습니다. 닐스 리드홀름, 남작이라는 이명으로 통한 1950년대 당대 유럽 축구계에서도 알아줬던 전설적인 미드필더. 큰 키에도 우아한 볼키핑과 볼 컨트롤, 뛰어난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가졌었던 리드홀름은 특히 정말 정교한 패스를 뿌렸다고 전해지는데, 심지어는 2년 만에 패스 미스를 범하자 경기장에 있던 관중들이 모두 일어나 기립박수를 쳤다는 일화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자국에서 밀란으로 넘어와 군나르 글렌, 군나르 노르달과 함께 그레노리 삼총사를 결성하였고 4번의 세리에, 2번의 라틴컵 우승을 주도, 스웨덴 커넥션이 해체된 1957-58 시즌에는 주장으로서 유러피언컵 준우승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스웨덴 국대에서도 삼총사와 같이 1948년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리드홀름은 해외 진출 선수들을 대표팀으로 부르지 않는 룰로 인해 국대에선 공백 기간이 길었지만 36살의 나이에 주장으로 월드컵에 복귀한 1958년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이끌었습니다. 레나르트 스코일룬, 1950년대 세리에를 풍미한 블라굴투의 당대 최고 레프트 윙어. 개인 플레이와 이기적인 행동도 많이 했지만 굉장히 감각적이고 화려한 볼 다루는 능력과 정확한 왼발킥 능력을 가져 당시 언론에서는 그의 금발머리를 빗대 흔들리는 옥수수대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스코일루는 네라주리 유니폼을 입고 본격적인 전성기를 달렸고 리그 최고 용병으로 이름을 날리며 리그 2연패를 이끈 대활약은 인테르 팬들의 환호성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스웨덴의 1950년 월드컵 3위를 이끌고 인테르로 이적한 탓에 한동안 대표팀의 부름을 받지 못했지만 개정된 규칙 덕분에 참가할 수 있게 된 1958년의 자국 월드컵, 펠레의 브라질에게 패하긴 했으나 결승까지 올랐고 본인은 많은 언론으로부터 대회 베스트 11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 세리에의 제왕이자 우승 청부사라고 불렸던 21세기 스웨덴 축구의 대명사. 뛰어난 결정력, 우월한 피지컬, 아크로바틱한 유연성, 선제적인 볼 컨트롤과 키핑 능력, 독보적인 에고 등 선수 시절 초기에는 살짝 아래의 위치에서 플레이메이킹을, 말년에는 타겟터로 변모해 무려 40살까지 뛴 질라탄이었습니다. 그는 아약스, 인테르, 바르샤, 밀란, PSG, 맨유 등의 걸출한 클럽에서 월드클래스급 퍼포먼스로 무려 12번의 정규리그 우승을 이끌었고 6번의 리그 MVP, 5번의 리그 득점왕, 무려 10번의 스웨덴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하는 포효를 내질렀습니다. 2013년 발롱도르 4위에 빛나는 질라탄은 여담으로 챔스, 세리에, 라리가, 리강, EPL 데뷔전에서 모두 골을 득점하는 진기록을 수립하기도 했습니다. 국대에서도 역대 최다 득점자인 이브라히모비치는 유로 2012에선 조별 탈락에도 불구하고 대회 베스트 11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군나르 노르달, 스웨덴은 물론이고 북유럽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로 칭송받는 파워포워드. 185cm의 키에 90kg의 육중한 거구를 가진 그는 피지컬로 상대 수비수들을 압도하는 타겟터였으며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높은 결정력으로 수많은 골을 넣었습니다. 수방수 노르달은 1950년대 밀란의 그레노리 삼총사의 일원으로 뛰며 부흥기를 만들어냈고 2번의 리그 우승을 이루는 셀 수 없는 골들로 세리에아의 뚜렷한 족적을 남겼는데 5회로 세리에 최다 득점왕, 210골로 세리에 득점 순위 3위이자 세리에 외국인 최다 득점자, 221골로 AC밀란 역대 최다 득점자, 13회로 세리에 최다 해트트릭 기록자라는 유수의 타이틀을 전부 독식하고 있는 그입니다. 더해서 대표팀에서도 압도적인 포스의 득점왕으로서 1948년 올림픽 우승을 이끌었으나 당시 스웨덴 축구협회에서 아마추어리즘을 강조하며 프로 선수들을 대표팀에서 배척하는 규정으로 인해 사실상 국대 커리어는 끝나고 말았습니다. 만약 이것만 아니었다면 1950년대 축구사는 바이킹들이 지배하던 시대로 기억되지 않았을까 예상해봅니다. 조지 레이너, 스웨덴 축구 역사상 다시는 안 올지도 모르는 황금기를 만든 누가 뭐래도 바이킹 군단 최고의 명장. 축구종과 영국에서 넘어온 그는 스웨덴의 여러 클럽들과 대표팀을 겸직하며 당시 변방이던 스웨덴의 선진적인 훈련과 시스템을 수입해왔습니다. 특유의 냉철한 판단력까지 가졌던 조지 레이너는 그레노리 삼총사를 주축으로 1948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 1950년 월드컵 3위에 올랐으나 이후 프로 진출 선수들을 배제하고 아마추어로만 대표팀을 구성하라는 스웨덴 축구협회의 정책에 부침을 겪다가 1958년 규정이 바뀌면서 상술했던 막강한 멤버들을 데리고 월드컵 결승 진출이라는 파천왕을 이뤄냈습니다.
2군 베스트 11. 선의 7인. 아쉽게 들지 못한 선수들.